알고리즘에 관한 얘기예요. 일단 써주세요. 알고리즘이 취향을 수렴할 게 뭐야? 수렴이 뭐야?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알았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취향을 수렴할 것이라는 오해에 관한 얘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지금 이 영상 찍은 거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몇 년째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선생님 이름 치면은 영상이 뜨더라 이거야. 알고리즘에 이렇게 영상이 떠. 내가 2018년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 17년인가 18년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있어. 아무튼 자, 알고리즘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발라드라고 쳤다고 치자. 그리고 나는 선생님의 음악을 가리지 않고 듣기 때문에 락도 좋아하고요. 저는 요즘 우리 아들 때문에 비오 맞지? 얘 노래가 선생님 벨소리야. 아무튼 내가 알고리즘에 얘네들을 검색했다고 치자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다고 치. 이게 알고리즘이 연동이 돼서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좀 틀어줘봐. 빅스비한테 딱 하면은 노래들이 쭉 떠요. 근데 그 노래가 내가 생전 처음 듣는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편적으로 많이 듣지 않는 가수의 노래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더라 이겁니다. 자, 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가동시켰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늘 듣던 음악만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듣는 장르의 음악도 막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가수들의 음악들이 이렇게. 나는 두아리파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 다음에 나는 또 누구니? 까먹었다. 누구니? 저기 11 부른 애들 걔네 누구야? 러브 다이브 부른 애들 까먹었어. 그냥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이 노래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이 내 핸드폰에 저장된 노래 가끔씩 노래 들으면서 오는데 보면은 진짜 별 노래들이 다 떠요. 내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노래들이 내가 취향에 맞는 노래와 맞지 않는 노래들이 막 뜬단 말이야. 자, 생긴 거는 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선생님 음악은 가리지 않고 들어서 나는 클래식도 좋아하고 오페라 아리아도 좋아하고 발라드도 좋아하고 락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알고리즘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뜨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가수들의 노래도 뜨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그쵸? 그런 노래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수렴이야. 수렴하지 않고 얘를 분산시키는 거야. 됐죠? 왜?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이나 가수들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리즘에는 이런 노래들이 뜨고 내 알고리즘에는 이런 노래들이 뜨는 거야. 건호의 알고리즘에는 이런 노래가 뜨고 미나의 알고리즘은 또 이런 노래가 뜨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분산돼요. 이게 이 글 전체의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알고리즘이 취향을 수렴은 한 곳으로 모으는 거라 그랬어. 오해입니다. 오해. 이해하셨죠? 그리고 하나 더 씁니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오케이. 어딨어? 골치 아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여러 개를 보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알고리즘은 새 음악을 소개하고 사람들의 취향을 오히려 분산시킨다. 수렴이 아니라 분산시킨다 이거예요. 되셨죠? 얘는 주제가 되고요. 얘는 요지나 이런 게 될 거예요. 이것까지 다 확인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줄이 나타내는 의미 send us off into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 우리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into는 어디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다른 먼 구석구석으로 보내요. 그 도서관. 라이브러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서관의 구석구석으로 우리를 보내준다. 이 말이야. 되셨죠? 갑니다. 볼게요. 당신께서는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있다고. There is something scary. 뭔가 무서운 것이 있다고. 알고리즘에 대해 뭔가 무서운 것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대어는 유도부사입니다. 한 번만 설명할게요. 유도부사는 지금처럼 도치가 발생합니다. 맞죠? 도치가 발생하니까 도치도 중요하고 수인치도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something 단수입니다. 그래서 there is something scary. 자, 띵으로 끝나는 말은 뒤에서 후치수식하게 돼 있고 뒤에서 꾸미게 돼 있고요. 그렇죠? something scary. scary something 안 됩니다. 오케이. 됐죠?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무서운 게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이 뭐 하는 건데요? deciding, 결정하는. 맞죠? 뭘 결정하죠? What you might like.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좋아할 수도 있는 것,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what은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오케이? 대시냐 what이냐 이 문제가 늘 나오잖아요. 그렇지? 아이씨, 죄송해요. 자꾸 손으로 건드려서 나가버려. 자, 그러면 어떻게 골라내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뒷문장의 완전도 먼저 보시면 당신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요, decide 뒤에 명사, 다시 말하면 선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what은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아셨죠? 뒷문장이 완전하면 그땐 대시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선행사가 없을 때는 문장의 완전도도 보시고 선행사도 있냐 없냐도 보셔야 됩니다. what은 가끔씩 대시냐 what이냐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출제돼요. 자, 알고리즘이 되게 두려워한다란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쵸? 뭔가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의미합니까? 대절을 이렇게. 그리고 쉼표가 2개 들어가서 1차 삽입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세 이어지는 주어동사는 요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것이 의미합니까? 대절을 이렇게. 이것이 대절을 의미합니까? 그래 놓고 만일 컴퓨터가 결론을 내린다면 당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컴퓨터가 결정을 내려버리면 너는 결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이거죠. 어떤 기회? 네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겠냐 이거죠. 컴퓨터 알고리즘이 결정을 내버려. 네가 좋아하지 않을 것을. 그럼 너는 결코 그걸 못 보겠느냐 이거야. 묻고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지. 그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갑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즐겨요. being directed. 향하게 되는 겁니다.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향하게 되는 걸 즐겨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걸 즐겨요? 새로운 음악을요. 어떤 음악인데요? 내가 might not have found by myself. 나 혼자서, 나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는 이런 얘기죠. 조동사 더하기 완료 시제가 나오면요. 과거 사실 추측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음악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을 나는 즐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음악들을 접할 그 기회를 즐긴다는 얘기지. 오케이. 나는요, 아주 빠르게 get stuck in a rut. 어떤 덫에 갇히다, 어떤 것에 갇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좀 써주세요. 어디인가에 갇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stuck in a rut. 틀에 갇힌다. 틀에 갇힌다. 이겁니다. 어떤 틀에 갇힙니까? where로 꾸미고 있네? 관계부사 나왔네? 뒤에 완전한 문장이란 얘기죠. 뒤에 완전한 문장. 얘도 위치하고 where하고 골라 이런 식의 문제 얼마든지 나와요. 위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where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죠? 내가 어떤 틀에 갇히냐면 내가 똑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 그런 틀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put on, 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다. 나는 원래 되게 빠르게 틀에 갇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음악을 계속해서 듣는 틀에 갇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러한 이유로 나는 언제나 라디오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거죠. 여러분, 라디오는 뭐야? 내가 원하는 노래만 나오냐? 아니지. 별의별 노래를 다 틀어주죠? 맞지요? 그래서 that's why를 쓰게 되면 뒤에 결과가 나와서 why는 뒤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that's why 결과물. 됐죠? that's because는 원인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that's because는 원인이 나오고 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어. 그래서 내가 이런 라디오를 즐겨요. 이런 의미가 돼요. 됐죠?
그러나 알고리즘들이요. 어떤 알고리즘이냐? 꾸미고 있네. That are now pushing. 밀고, pulling, 당겨요. 나를요. Through the music library. 음악 도서관. 음악이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음악들이 들어가 있는 음악 도서관을 통해서 나를 밀고 당기는 그런 알고리즘. 이게 무슨 비유적 표현일까요? 자, 문장 전체가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적 표현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6번 문장 보세요. 완전 비유적 표현입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빈칸이나 밑줄이나 여기다 칠 수 있어서 그래요. 다시 가볼게. 쭉 해석해 봐야 돼. 일단 알고리즘은요. 나를 밀고 당겨요. 음악 도서관을 통해서 나를 밀고 당기는데 이런 알고리즘들이 얘가 주어고 are 동사네요. 완벽하게 suited 적합합니다.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쵸? 어디에 적합하냐면 be suited to 이거 전치사기 때문에 ing 이런 건 진짜 신경 써야 돼요. are perfectly suited to finding gems 보석이에요. 내가 좋아하게 될 보석을 찾아내는데 완벽하게 적합하다.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뭐 얘기합니까? 알고리즘은요, 내가 좋아하게 될 보석 같은, 여기서 보석은 뭐죠? 내가 좋아하게 될 새로운 음악이에요.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석은 음악입니다. 나를 밀고 당긴다라는 것은 뭘까요? 나한테 이런저런 노래들을 추천해 준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음악 도서관에서 나를 이쪽으로, 야, 이 음악 들어봐. 그쵸? 나를 일로 밀어요. 또, 나를 당겨서, 야, 이것도 들어봐. 이렇게 나를 음악 도서관을 통해서 밀고 당긴다라는 건 나에게 다양한 음악들을 듣게 해준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그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에다가 밑줄 쳐놓고 밑줄의 의미로 알맞은 거를 찾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다양한 음악들 중에서 이런저런 음악들을 나에게 듣게끔 해준다. 그런 뜻이야. 맞지?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은요. 완전히 적합한 거예요. 찾기에. 보석 같은 음악들. 내가 좋아하게 될 음악들. 이해하셨죠? 그 사람. 그럼 이거는 필자의 주장이 담겨있는 문장이 바로 6번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안 외우면 작살나죠. 맞죠? 큰일 납니다. 6번 문장 암기하셔야 돼요. 맞죠? 여기에는 지금 6번 문장은 표시가 따로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 6번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자, 원래 나는요, my worry, 나의 걱정. Originally about such algorithms,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원래 나의 걱정은 뭐였냐면 대절이었어요. 원래 나는 뭘 걱정했다. 이 알고리즘들이 얘가 복수라서 대의로 받았죠. 알고리즘들이 나를 might drive everyone이네. 모든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가다. drive는 몰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그래요. 어디로 몰고 가? 특정한 부분으로. 그 도서관의 특정한 부분. 여기선 특정 음악들이 되겠죠. 알고리즘이 말이야. 모든 사람을 특정 음악으로 몰고 갈까봐 나는 걱정했다는 얘기야. 자, 쉼표 뒤 ing 나왔습니다. 뭐뭐 한 채로죠. 남기면서 남긴 채로. 다른 사람들은요. 뭐 하도록? lacking listeners. 무슨 말이에요? lacking listeners.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others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음악이 되겠네요. 요거. 특정한 파트. others는 other parts. 그 다른 음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other musics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음악들은요. 부족한 상태로 만든 거예요. 래킹이 부족한이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청취자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걱정이 뭐였다? 나의 걱정은 뭐였다? 알고리즘이 특정 음악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향하도록 하는 게 할까봐 걱정했었어. 됐죠? 그리고 다른 음악은 청취자가 부족하다. 이게 나의 걱정이었다. 어떤 특정 음악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 그런데 어떤 음악들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될까봐 나는 걱정했다고. 됐죠? 그래서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 취향의 수렴을 convergence가 수렴이야 한 곳으로 모으기라 그랬습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divergence일 거야 아마. 정확하게 스펠링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divergence 맞을 거예요. 이게 발산인데 취향의 수렴을 유발하나요? 어휘로 나올 수도 있어서 반대말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됐죠? 여기서 they는 뭘까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알고리즘스 요거 오케이. 여러분 그리고 알고리즘 스펠링 봐봐. algorithms야. 알았지? 스펠링 요거 예전에 허를 찌르는 스펠링으로 이거 나온 적이 있어. 조심해야 돼. 오케이. 아무튼 but 나왔어요. 그러나 필자가 주장하죠. 그래서 8번이 요지예요. 8번하고 9번이 요지입니다. 8번 문장. 얘네들이 8번, 9번이 요지. 필자 주장 또 나와요. 요지 나옵니다. 외우셔요. 8번, 9번. 특히 9번 진짜 중요합니다. 얘들이 취향의 수렴을 유발하느냐. 하지만 thanks to 덕택의 non-linear 비선형. 비선형이라는 게 뭐야? 직선이 아닌 거죠. 비선형.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운 수학. 자, 요게 뭘까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비선형적이야. 직선형이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되게 혼란스러운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 질서 정연한 게 아니거든.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래서 탁탁탁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아셨나요? 얘가요. usually behind them 여기 알고리즘 뒤에 담겨 있는 알고리즘의 비선형적이고 혼란스러운 수학적 원리. 그럼 이거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어. 알고리즘의 원리. 알고리즘의 원리를 비선형적이고 혼란스러운 수학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얘네들 덕택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즉 어떤 뜻일까요? 취향의 수렴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 있네요. 디버전스 여기 있네요. 오케이. 아주 작은 뭐랄까 내가 뭐라 그랬니? 수렴의 반대말이 뭐였지? 분산. 작은 분산이 in my likes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의 작은 분산이 너의 좋아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과 비교하여 compared to는 항상 비교하여입니다. your스는 뭔데요? your likes예요. 네가 좋아하는 음악과 비교하여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서의 작은 분산이 우리를 보내줍니다. 어디로 보내줍니까? 다른 먼 구석으로 보내줘요. 음악 도서관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여기저기 막 다양하게 흩어지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이거죠. 이끕니다. 우리를 음악으로. 어떤 음악으로? 선별된 음악이에요. 우리의 respective taste라는 것은 각각의 취향에 적합하도록 됐죠? 결국에는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음악이 서로 다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음악을 좋아하고 다른 음악은 싫어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아셨나요? 너희들은 이것도 써보셔야 됩니다. Lead us to music selected to suit our respective taste.
자, 저는 감히 단언컨대 이 글은 영작이나 빈칸이 무조건 나와요. 21번은요. 아셨죠? 기억하세요. 써보실 문장들이 한 3문장 정도 됩니다. 알았나? 오케이, 좋아. 자, 22번 갑니다. 요지 한글 보기예요. 되게 쉬워요. 일단 먼저 좀 적어주시죠. 이 글의 요지는 뭐다? 조세와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이거는 주제고요. 요제는요. 요제는 뭐냐면 세법을 만들 때 도덕적 이거 밑에 보기에 나와 있죠. 그쵸? 나와 있나요? 똑같이 나와 있죠. 맞죠? 그럼 다시 미안해. 이거 지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각도 봐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화이트? 없어? 있어? 밑에다 써주세요. 밑에다가. 자, 왜 이래. 조세 입법은 속으로 내욕하지 마시고요. 미안합니다.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것의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자, 이게 요지죠?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오케이. 조세가 뭐예요? 세금을 과세하는 거. 그게 조세야. 이것을 법으로 만들 때는 도덕적 묘표를 먼저 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가봅니다. 자, 역사적으로 말이야. Drafters of Tax. 텍스의 법안을 legislation.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야. 입안자들. 됐죠? 이게 조세 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세 입법. 어이구. 요거를 조세 입법이라고 할게. 조세 입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법안자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쵸? 조세 입법 만드는 사람들은 be attentive to 별표 어디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얘를 그냥 attend to라고 써도 됩니다. to 명사 이렇게 써도 돼요. 비동사가 들어가면 attentive to고요. 비동사 없이 그냥 attend to를 써도 돼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면 질문에. 어떤 질문입니까? 경제와 역사의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덜 주의를 기울여요. 어디에? 도덕적 질문에는 덜 주의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조세 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경제와 역사에는 신경을 쓰지만 도덕적인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대요. 역사적으로. 됐나요? 계속합니다. 자, 도덕성에 대한 질문들. morality가 도덕성이잖아요. 도덕성에 대한 질문들은요, 종종 pushed to the side. 옆으로 밀려나요. 옆으로 밀려나다. 옆으로 밀려나다라는 건 뭐죠? 무시되답니다. 옆으로 밀려나는 것은 무시되는 거예요. In legislative debate. 이게 뭐예요? 입법의 어떤 논쟁. 입법 논쟁에서, 입법 토론에서, 입법의 토론에서 옆으로 밀려나요. 그리고 병렬구조. pushed 과거분사, labeled 이렇게 과거분사 됐죠. 어떻게 라벨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label들을 분류되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쟁거리이다. 논쟁이 되다. controversial.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란이 많은.
이렇게 분류가 되거나 또는 너무 대답하기 어렵거나 또는 worst of all 최악의 경우 최악으로 최악의 경우라 그래도 좋고요. 어떻게 불리는 거죠? 무관한 것으로 불려요. 그 프로젝트에 무관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도덕성에 대한 질문은 무시되는 겁니다. 입법 토론에서 어떻게 분류되면서 논란거리고 대답하기 어렵고 프로젝트와 무관해 라고 분류가 되면서죠. 됐죠? 보세요. 다 형용사 아닙니까? controversial, difficult to answer, irrelevant 전부 형용사 쓴 거예요. 됐죠?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뭐죠? 입법자들은요, 이런 어떤 조세 과정을 만들면 있어서 얘네들을 고려 안 해요. 그죠? 도덕성 고려 안 해요. 왜? 너무 복잡해. 논란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 무관해.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랬대요. 그러나 필자 주장 나옵니다. 3번 그래서 주장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3번 문장 암기하셔야 돼요. 주장입니다. 분석 노트에는 주장이라고 안 나왔어요. 그러나 선생님 생각할 때 이거 3번 주장입니다. 그러나 in fact 사실 도덕적 질문들은요. 조세의 도덕적 질문들은 at the very heart 바로 그 심장부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 creation of tax law. 자, 조세 입법의 창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금 법률을 만들 때 창조 과정에서 창제라고 합시다. 창제 또는 창조. 세금 법률 창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도덕적 질문이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주장하고 있어요. 필자가. 자, 어떤 세금 법률을 만들 때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필자가 1차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3번 문장 외워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rather than irrelevant 관계없다라기보다는 관계없다라기보다는 도덕적 질문들은요. fundamental 필수적이에요. 근본적이에요. 무엇의 근본적이다? 조세의 부과의 근본적이다. imposition 이게 부과입니다. imposition 부과. 오케이. 동사는 impose예요. 얘가 부과하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도덕적 질문들은요. 이런 세금의 부과에 굉장히 근본적인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application 적용이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적용이에요. 적용. 무엇의 적용입니까? 사회의 이론의 적용이에요. 사회의 theories 이론들이죠. 어떤 이론들입니까? distributive justice 분배의 정의. 빈칸 나올 수 있어서 이 단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분배의 정의의 이론을 적용하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분배의 정의가 뭘까요?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는 거고요.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 근데 대한민국은요.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문제잖아. 오히려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지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이해하셨어? 나는 그래서 윤석열 싫어하는데 아무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퍼센테이지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의 3.3%를 띄고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소득의 3.3% 플러스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무슨 4대 보험까지 다 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기업가들은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띄지만 이 띄는 돈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야. 축소가 된다는 얘기지. 걔네들은 몇 조를 벌어. 그런데 몇 조를 버는 게 아니라
이 버는 돈이 얼마? 여기에 몇 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못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율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간에 세금이라는 것은 이런 분배의 정의롭게 분배해야 되잖아. 야, 할아버지 할머니 폐지 줍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분들한테 세금 5만 원 거두면 되냐? 하루에 3천 원 버는 사람한테? 안 되잖아. 근데 3천 원을 걷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야. 그래서 정의로운 분배, 이 이론을 적용시키는 게 텍스야. 자, 보자고. Economics, 경제라는 것은 can go a long way, 먼 길을 갈 수 있어. 뭘 향해서? helping, 도와주는 데 있어서 먼 길을 가. 오케이? 뭘 도와줘? 여러분 help를 동사로 볼게요. 그리고 a legislature 이게 목적어고 determine이 목적격 보호로 볼게요. 그렇죠? 경제는요. 결국 경제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Go a long way towards helping. 이게 크게 도움이 된다. 비유한 거예요. 먼 길을 간다. 경제를 도와주는데 먼 길을 간다. 경제는 크게 도움이 된다. 오케이? 누구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입법부. legislature 이게 입법부야.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부서가 되는데 얘가 결정하는 걸 도와준대요. 경제가 도와준대요. 뭘 결정하는 걸? 어떤 특정한 particular 이게 특정한이란 뜻이고 특정한 세금 법규가 도와주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됐죠?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입니다. 하나만 알아두세요. or not이 바로 붙어 있을 때는 if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것만 안 돼요. 알았지? whether하고 if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에서는 똑같아. 하지만 이 자리에 if를 써서는 안 됩니다. 되셨죠? 정리 잘 하면서 가야 돼요. 다시 볼게요. 이따 해드릴게요. 제가 다시 갈게. 경제는요 크게 도와줘요. 입법부가 결정하는 걸 도와줘요. 뭘 결정하는 걸 도와줘요? 특정한 세금법이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뭘 도와줘? 성취하는 걸. 뭘 성취해? 특정한 목표를. 되셨어요? 자, 특정한 세금의 법규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거 결정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제래요. 하지만 그러니까 경제가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놓고 그러나 반론 제기합니다. 경제는요 cannot in a vacuum identify the goal 목표를 식별하거나 구별할 수 없다. identify를 구별하다, 규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확인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식별 이런 게 identify의 의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 a vacuum 이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뭐뭐만으로는. 이걸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하면 좋을까? 단독으로. 좋아. 단독으로. 진공 상태거든요. vacuum이.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상태죠. 그래서 단독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런 의미. 이게 in a vacuum의 뜻이야. 경제라는 것은 단독으로 목표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으나 사실 알고 봤더니 경제는 단독으로 목표를 식별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7번 필자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네요. 외우셔야 되네요. 암기 문장 주제입니다. 주장입니다. 자, 텍스 팔러시를 만든다라는 것은 세금 정책, 조세 정책을 만든다라는 것은 요구합니다. 규명하는 걸 요구해. 아이덴티파잉 하는 걸 요구해요. 뭐를요? 도덕적 목표를.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죠?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는 걸 필요로 합니다. 됐죠? Which is, 자,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는 거. 선행사가요. Identifying a moral goal입니다. which의 선행사가요. 됐죠? 그래서 문장의 일부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쉼표 찍은 겁니다. 문장을 꾸미려면 반드시 쉼표 쓰고 위치 써야 돼요. 문장의 일부를 수식하려면. 됐죠? 오케이. 그리고 단수로 받아버렸어요. 문장이니까. 7번 문장 안 외우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놓칩니다. 서술형, 빈칸, 문법 다 놓쳐요. 아셨죠? 그래서 세금을 만든다라는 거. 동명사 주어니까 또 단수로 받았네요. requires. 그지? 그죠? 조세 정책을 만든다라는 것은 뭘 요구합니까? 목표,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는 걸 요구하는데 이것은 일입니다. 일. 어떤 일일까요? 포함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를요? 윤리학을요. 그리고 도덕적 분석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는 일은요.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 뭘 포함하죠? 윤리학과 도덕적 분석을 이렇게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 오케이? 그래서 자, 이 글도 마찬가지. 이 글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9월 모의고사 고3 거라 그런지 상당히 중요하네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맞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암기 문장들이 어디 있었죠? 3번 문장. 맞죠? 그리고 이 7번 문장. 3번하고 7번 문장. 오케이? 그리고 1번에서 주제 나온다 그랬죠. 1번 문장. 맞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3번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이 도덕적인 질문들이 세금, 법률을 만들 때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7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금 정책을 만드는 건 바로 도덕적 목표를 식별하는 걸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고 윤리학과 도덕적 분석을 포함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되셨어? 7번 문장 암기. 됐지? 제가 분명히 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안 외우면 작살 날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세법을 만들 때 도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지요? 오늘은